오늘 리뷰할 작품은 바로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입니다. 저는 김소연, 김연지, 이석훈 회차로 다녀왔고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프닝을 페르젠이 담당하는 만큼 페르젠에 대해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오프닝 때 왼쪽 2층 무대에 페르젠이 등장하여 마리앙투아네트가 처형당했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죠. 이 장면만 보면 페르젠이 마치 이 극의 화자이구나, 화자니까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극을 보신 분들은 조금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페르젠 때문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등장 비중도 적고 솔로 넘버도 적고 그렇다고 극 스토리상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예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왕비를 곁에서 지켜주는 수호자? 왕자? 뭐 이런 느낌이 물씬 풍겨서 좋아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막상 극이 끝나면 조금만 더 나오지, 노래 조금만 더 추가해주지, 이런 아쉬움이 아마 다들 남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페르젠이란 캐릭터를 볼 때마다 뭔가 좀 아쉬운 캐릭터더라고요. 페르젠이 마리앙투아네트를 떠난 계기, 그리고 그녀 곁에 남을 수 없는 이유,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캐릭터 서사에 추가했으면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보는 관객들도 페르젠에 더 감정이입 되고요. 그냥 뭐 난 네 옆에 있을 수 없어, 그럼 네가 위험해, 뭐 그냥 이래버리니까 좀 아쉬운 캐릭터 같습니다. 뭔가 페르젠은 주체적인 캐릭터가 아닌 느낌? 다른 캐릭터와 함께 나와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풍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페르젠까지 구체화시키면 극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기획 의도라도 어긋나고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언급할 이 극의 기획 의도 때문인데요. 이 극은 마리앙투아네트와 마그리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리뷰 진행하면서 순서가 오면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도회장 마리앙투아네트가 돌아온 페르젠을 반겨주죠. 근데 무도회장에 마그리드가 난입해 샴페인을 마리앙투아네트에게 축 뿌리죠. 전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 극의 어긋난 첫 번째 기여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이 극의 기획 의도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폭력으로 일으킨 정의가 진짜 정의인가, 마리앙투아네트에게 온갖 없는 잘못 누명씌워 처형하고 세운 정의가 진짜 정의인가, 이것이 이 극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극은 이 기획 의도대로 쭉 진행돼요. 이런 기획 의도 때문인지 묘하게 마리앙투아네트와 왕가가 선, 마그리드와 그녀의 일행이 악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획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야기로 푸는 과정에서 마그리드가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리뷰하면서 다시 언급해 볼게요. 자, 이제 이어서 오라이두, 이 넘버 진짜 좋지 않나요? 근데 뭐 취향차가 있겠지만 일단 마리앙투아네트는 넘버 라인업이 진짜 미친 S+급이에요.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S+ 넘버들이 1막에 모두 몰빵되어 있어요. 1막은 넘버로 몰아붙이고 2막은 연기로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라이드를 이어 헐헐,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그리고 최고의 여자까지 라인업 진짜 미쳤죠. 그럼 말 나왔으니까 최고의 여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넘버 더 말해봤자 뭐예요. 제 픽 마리앙투아네트 메인 넘버입니다. 초연 때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맨 처음 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하겠지 했는데 더는 참지 않아 윤공주 배우님 버전이 올라오고, 그래 뭐 다음에 올라오겠지 했는데 더는 참지 않아 차지연 배우님 버전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재연 때서야 김소연 마리와 김소양 마리의 최고의 여자가 공개되었죠. 그때 와 기적이다 크크크 막 이랬잖아요. 그만큼 제가 아주 애정하는 넘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김소연 마리 최고의 여자 레전드 찍었습니다. 티몬데이 때 가신 분들 그 인정? 원래 여태까지 소연말이나 소향말이 최고의 여자는 제일 끝에 하이노트 찍으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하이노트도 좋긴 좋은데 저는 넘버 특성상 흐름상 뒤에 하이노트 안 찍고 끝내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내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버전을 이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몹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최고의 여자 하이노트가 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이노트잖아요. 근데 바뀐 게 네가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이번 시즌부터 바뀐 건가요? 아님 이날만 그런 건가요? 아님 소연마리만 바뀐 건가요? 아무튼 이날 레전드 찍었어요.
끝 처리도 제 소원대로 되었고 소연말이 특유의 음색과 진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넘버였습니다. 자, 이제 가면무도회. 이 넘버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넘버예요. 초반부는 월클 냄새에 물씬 풍기는 넘버거든요. 진짜 미친 선율 보여주죠. 근데 후반부 가면 좀 갑자기 미친 선율은 좀 사라지고 너무 좀 평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넘버 중 하나예요. 이제 슬슬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목걸이 사건. 실제로 마리앙투아네트에게 큰 타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기어가 삐끗거려요. 마그리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위조에 동참하게 되죠. 마그리드가 주범이 되니까 뭔가 그냥 대사만 많은 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쟤 왜 저래,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계속 캐릭터가 강이다 보니까 너무 좀 평면적인 캐릭터로 보이기도 하고 좀 심심한 캐릭터로 보이기도 하고 급발진하는 캐릭터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장면 때문에 뒤에 쭉 나오는 마그리드 씬들 감정이입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 씬들 나올 때 또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마리앙투아네트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다음에 나오는 넘버가 더는 참지 않아죠. 이게 양쪽 가벽이 쭉 갈라지면서 회전 무대가 앞으로 쭉 등장하면서 나오는 넘버인데요. 악의 근원 등장 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조화를 느꼈어요. 그 중심에 마그리드가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악역인 오를레앙의 매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왜? 마그리드도 만만치 않은 악역이니까. 마그리드와 오를레앙이 캐릭터가 좀 겹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1막 엔딩에서 또 한 번 삐걱거립니다. 무려 타이틀롤 마리앙투아네트가 구석 2층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마그리드와 앙상블이 1막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뭐 새로운 시도라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1막 마지막은 타이틀롤이 장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되게 우리가 정이다 라는 느낌으로 극이 끝나요. 뭐 이게 기획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보면 볼수록 무슨 부조리극 보는 느낌이에요. 뮤지컬에서 부조리극이라 신선한데요. 자, 이제 2막으로 넘어와서는 시민혁명군이 왕가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그리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죠. 그런데 또 이게 묘하게, 자꾸 묘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묘한데 진짜 묘하다는 표현이 이 작품과 어울려요. 아무튼 묘하게 설마 마리앙투아네트가 내 배다른 언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치 이것 때문에 그녀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기획의도와 어긋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배다른 자매 설정도 완전 뜬금포이긴 해요. 저는 이 설정을 아예 지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떡밥을 던졌으면 꾸준히 밀어붙여야지 그냥 툭 던져버리고 모른 척 하니까 당연 관객 입장으로서도 뜬금포죠. 아무튼 이제 마그리드란 캐릭터를 좀 정리해보자면 이 캐릭터는 자꾸 볼 때마다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입이 안 됐어요. 심지어 이 캐릭터 때문에 오를레앙의 색깔도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마그리드 서사 중 메인인 이건 정의가 아니다 라 생각하는 부분도 갑자기 훅 나오는 느낌이에요. 서사를 안 쌓다가 갑자기 헐 그 노래? 설마 왕자까지 납치하는 건 아니잖아. 말이 이 여자 불쌍하다. 이렇게 후루룩 끝내는 느낌? 다시 스토리를 거꾸로 돌려 볼게요. 우선 페르젠이 마리앙투아네트 가족을 마차로 빼돌려 구출하려는 씬. 이 씬 정말 머리 폭발하는 씬이었어요. 볼 때마다 제발 경비병 모른 척 해줘. 루이 16세 그냥 페르젠 강제로 데려가. 페르젠 그냥 마리앙 쭉 따라가. 뭐 온갖 감정이입이 여기서 다 됩니다. 정말 그 몰입 쩌는 씬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젠이 수도원 복장하고 말이 찾아가는 씬, 여기도 몰입 폭발하죠. 찾아갔을 때 말이 머리가 하얗게 질려버려 있잖아요. 되게 짠하더라고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말이, 그동안 예쁜 모습만 보여왔던 말이,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 페르젠과 재회한 거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또 미친 감정 몰입 구간 하나 있죠. 다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 왕자 빼앗기는 씬,
진짜 미쳐버리는 씬이죠. 이 씬도 그렇고 이막의 모든 씬들 김소연 말이 너무 잘 소화하세요. 뮤지컬 이쪽에 뮤지컬 배우 플러스 캐릭터 이름 붙인 닉네임, 뭐 별명,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김소연 마리는 진짜 탑급입니다. 연기 레알 미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연 배우님 인생작은 마리앙투아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작품 한번 하면 감정 소모 엄청날 것 같은데 역시 프로는 프로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비극의 비극을 이어 마리앙투아네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죠. 이때 마그리드가 마리앙투아네트에게 예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형이 끝나고 마그리드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앞에서 마그리드 서사가 우르르 무너져서 이 눈물에도 역시 감정이입이 안 됐어요. 사실 이 작품만으로만 따져봤을 때 사건의 원흉이 마리앙투아네트에게 동정을 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마그리드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마그리드는 마리앙투아네트를 극혐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가를 극혐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를레앙과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를레앙의 마리오네트 인형 역할을 해왔죠. 근데 마리 옆에서 시녀로 지내다 보니까 점점 그녀를 동정하게 된 것이고 왕자가 납치되자 이 동정이 확실하게 기운 것이죠. 거기다 지금 이 여자가 내 배다른 자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의 눈물은 내가 만약 목걸이 사기만 안 쳤더라면 이게 정이야? 이게 정이면 난 싫어.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마그리드의 눈물은 지금 현대인들의 마리앙투아네트에 대한 평? 그건 잘못된 사건이다 라는 평?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그리드의 서사이자 기획 의도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캐릭터인데 극 보면서 마그리드한테 감정이입은 안 되고 계속 왜 저래 뭐야 뭐 이 생각이 드니까 좀 나중에 대대적으로 텍스트를 좀 뜯어 고치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마그리드는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예요. 저는 마그리드는 좀 대대적으로 고치고 페르젠도 좀 살짝 만지면 진짜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왜냐고요? 텍스트 외 나머지는 이미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 잘 만든 요소 중 하나인 무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대는 정말 대극장 뽕 제대로 맞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리앙투아네트는 되게 특이한 회전 무대를 갖고 있는데요. 약간 비스듬히 기울여져 있는 회전 무대죠. 그래서 사용법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좀 나요. 다른 회전 무대도 삐걱삐걱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이 작품의 회전 무대는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소리 있잖아요. 막 삐걱삐걱 두두두 막 뭐 이런 그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아무튼 저는 마리앙투아네트의 의상 그리고 무대 정도면 1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색칠놀이는 양심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 업계에서 양심 찾으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퀄리티와 샤롯데 시어터가 만나니까 진짜 환상에 좋아하더라고요. 마리앙투아네트는 진짜 계속 샤롯데 시어터에서 해야 돼요.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마리앙투아네트가 나중에 무슨 블루스퀘어나 충무 간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그 소름 끼치는데요. 그리고 이런저런 잡담을 해보자면 이번에 티몬데이 회차로 다녀왔거든요. 원래는 커튼콜 무대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서 1분 만에 커튼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커튼콜 때 마리가 드레스로 환복하고 나오는데 환복 못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인사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이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근데 저녁곡만 1분 컷 하는 건가요? 오후에 하는 공연은 그 풀 커튼콜 하나? 아니겠죠 설마? 다녀오신 분들 댓글 바랍니다. 그리고 MD 받았거든요? 깃털 펜 받았는데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 제가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그때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MD를 쭉 살펴봤는데 MD 리스트 공개되었을 때부터 대사집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한정판이라고 해서 미리 가서 사둘까? 이 정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안 샀어요. 그리고 MD 중에 오페라 글라스가 있거든요. 이거 29,000원인데 구입하시기 전에 꼭
배율 물어보고 사세요. 제 오페라 글라스가 12배율이거든요. 근데 12배율 정도 돼야 블루스퀘어 3층 같은 데서 봐도 배우분들 얼굴 보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자동 초점인지 수동 초점인지도 반드시 여쭤보고 구입하세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자동 초점은 좀 어지러울 거예요.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초점을 쭉쭉쭉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오페라 글라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되게 잘 해놨으니까 일찍 가셔서 사진도 예쁘게 잘 찍으세요. 제대로 그 인스타 감성 겨냥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 리뷰였고요. 진짜 너무 슬픈 극이었고요. 특히 이 막에는 감정 몰입을 너무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였어요.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혁명이 진짜 정의인가? 과연 제가 프랑스 국민이었다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어떤 평을 내렸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마리앙투아네트의 이야기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바로 베르사이유의 장미인데요. 마리앙투아네트, 페르젠, 오를레앙 다 나오죠. 물론 마그리드는 안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중 제11화 페르젠의 귀국부터가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 시작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DVD 가격도 괜찮고요. 근데 그림체가 너무 저한테는 장벽이 높네요. 이거 보신 분들 그 작품 괜찮나요? 그리고 베르사이유의 장미가 일본에서 뮤지컬로 올라오기도 했죠. 일본 다카라즈카 극단의 대표 작품이기도 한데요. 2005년도에 내한 공연이 오기도 했었죠. 이 작품도 라이센스로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베르사이유의 장미 엄청 유명하잖아요. 캐스팅도 잘하면 진짜 대박 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